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 목소리에 남자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 괜찮습니다. 저는 말이 목에 걸립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납니다. 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자는 말없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죽었잖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미라야, 내가 설명할게.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현관문 키를 돌리고 있습니다. 빨리 숨어. 윤석호야. 여자가 다급하게 속삭입니다. 남자를 서재로 밀어넣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인생 이야기 정류장에서 쉬어가며 들어볼까요? 이럴 수가.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코드는 그가 6개월 동안 개발해온 세이프가드 AI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국가 기반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이 시스템에서 도윤은 방금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백도어였습니다. 이 취약점을 알면 누구든 한국의 금융, 의료, 교통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었죠. 숨을 쉴 수가 없네.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거운 발견은 처음이었어요. 누가? 왜? 끝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아침이 밝자 도윤은 직속 상사인 이태준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사님, 세이프가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태준은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 도윤이 발견한 취약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태준의 표정은 점점 짜증으로 변해갔어요. 도윤 팀장, 당신 요즘 걸어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너무 과장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이라뇨? 이건 국가보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며 손을 저었습니다. 일단 내가 검토해 볼게요. 지금은 돌아가서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걷다 문득 휴대폰에서 울리는 벨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오늘 좀 일찍 와요. 어머님 생신 파티 있잖아요. 아내 미라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일찍 갈게. 오늘 뭘 준비했어? 지은이가 케이크 만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 부엌이 난장판이에요.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7살 딸 지은이는 요리에 소질이 없었지만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도전한 모양이었어요. 알았어, 7시까지 갈게. 전화를 끊고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가면 71세 어머니 순자, 아내 미라, 그리고 딸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자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결국 테크노바의 CEO 윤석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준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석호 사장님, 세이프가드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심어 놓았어요. 도윤의 말에 석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디서 발견했소? 도윤이 코드를 보여주자 석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환하게 풀어졌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비상 접근용으로 설계된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 이건 명백한 보안 위협입니다. 이걸 악용하면 석호가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 팀장, 당신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발견하다니. 석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 발견에 대해 누구에게 말했소? 도윤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아직 태준 이사님만 알고 있습니다. 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도윤 팀장, 당신 승진시켜주려고 했는데. 네. 다음 달에 당신을 CTO로 승진시키려 했소. 연봉도 2배로 올려주고.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왔어요. 제가 이 문제를 덮으면 말이죠. 석호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똑똑하군. 그래, 이 정도 소소한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필요는 없소.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소소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석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아쉽군. 당신 같은 인재가. 가족은 어떻소? 미라 씨, 지은이, 그리고 어머니까지. 다들 잘 계시겠지? 도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석호의 컴퓨터 화면에 아키라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잠시 보였어요. 가족을 위협하시는 겁니까? 석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위협? 아니요, 도윤 팀장. 단지 안부를 물었을 뿐이요. 이제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시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오. 사무실을 나오는 도윤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그는 세이프가드의 취약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윤은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위험한 게임에서 그는 이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시간은 오후 6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호 형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호는 유명한 IT 저널리스트로 기술 분야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로 명성이 높았어요. 여보세요? 민호 형, 나 도윤이에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도윤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1시간 후 도윤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창밖의 세상은 흐릿하게 일그러져 보였어요. 민호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도윤은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대학 시절의 정의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계산적인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도윤아. 민호는 도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였어요. 형, 테크노바의 세이프가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백도어와 윤석호의 위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목이 메어왔어요. 증거는 있어? 도윤은 USB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코드, 로그 기록, 모든 것이. 민호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어? 아무에게도요. 형이 첫 번째입니다.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도윤아, 내가 이것을 확인하고 연락할게.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도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형을 믿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고마워요, 형. 카페를 나서며 도윤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호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이 어둡게 변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미라였어요. 여보, 어디에요? 어머님 생신 파티 시작해야 하는데. 미안해, 금방 갈게.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 표시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도윤 씨, 저녁 식사는 즐거우셨나? 도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석호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정민호와 만났더군. 흥미로운 대화였을 것 같은데. 도윤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 형이 당신과 윤석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문이자 오랜 친구 사이야. 그리고 그는 테크노바의 비밀 자문으로 일하고 있지. 꽤 오랫동안. 도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는 이마를 핸들에 기댔어요. 배신감과 공포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네. 왜 민호 형이 그런 짓을? 돈이지, 도윤 씨. 많은 돈과 테크노바의 지분. 그리고 윤석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을 향한 오래된 질투심도 한몫했겠지. 대학 시절 당신이 그에게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고 들었네. 도윤의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프로그래밍 경연대회에서 민호를 제치고 1등을 했던 일, 민호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도윤에게 마음을 주었던 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윤석호의 말에 도윤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손대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를 덮쳤어요. 그건 당신의 선택에 달렸지. 도윤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갑자기 뒤에서 강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백미러로 검은 SUV가 그의 차를 뒤쫓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제발. 도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SUV도 속도를 올렸어요.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는 더 미끄러워졌습니다. 커브를 돌던 순간 뒷차가 도윤의 차 범퍼를 들이받았어요. 으악!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차는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도윤의 눈앞에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라의 웃는 얼굴, 지은이의 장난스러운 표정,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안 돼. 도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차 문을 열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몸이 비탈길을 따라 굴러떨어졌어요. 날카로운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저 멀리서 차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도윤은 비를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석호의 얼굴, 민호의 배신, 그리고 가족들.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채웠어요. 살아야 해. 가족을 위해. 그때 희미한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빨리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내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의사예요. 도와드릴게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와 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족, 내 가족.
그리고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5년 후 비가 내리는 서울 한복판, 이진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검은 우산을 들고 걸었습니다. 후드티 아래로 가려진 그의 얼굴은 지난 5년간의 고통을 담고 있었어요.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는 그가 죽음과 맞닥뜨렸던 증거였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지. 진우, 아니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김도윤이 5년 전 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독립 IT 보안 컨설턴트 이진우로 새 삶을 살고 있었죠. 오래된 아파트 지하에 마련된 작업실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각 화면마다 다른 코드와 이미지들이 흘러내렸어요. 이곳은 그가 비밀리에 만든 해커 집단 고스트넷의 본부였습니다. 도윤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테크노바의 내부 네트워크가 펼쳐졌어요. 오늘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5년간 그는 테크노바를 조용히 감시해 왔어요. 세이프가드 시스템의 백도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누가 그것을 이용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아키라 프로젝트.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내용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키라 프로젝트는 일본의 산업 스파이 조직 아키라 그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윤석호가 한국의 AI 기술과 보안 시스템 정보를 이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세이프가드의 백도어는 아키라 그룹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배신자, 도윤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불타올랐어요. 그는 가족을 떠나 5년을 숨어 살았고 그 사이 윤석호는 국가를 계속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윤석호의 저택에서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에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미라, 아내였습니다. 한미라는 윤석호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녀를 매일 이렇게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죽음 후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계난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호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것도요. 화면을 넘기자 이번에는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는 딸 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지은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빠져 있었는데 도윤은 그 화면을 확대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내 파일이잖아. 지은은 아버지의 오래된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5년 전 남겨둔 자료들이었죠. 그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마지막 화면에는 71세 이순자,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네, 이진우입니다. 이 컨설턴트님, 오늘 방문 시간 좀 당길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시에 다른 약속이 생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독립 IT 보안 컨설턴트로서의 일은 그의 위장의 완벽한 구실이었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서 얻는 정보는 종종 그의 비밀 수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 선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 개인 컴퓨터의 보안 점검을 의뢰했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높은 층의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이 눈부셨습니다. 도윤은 의뢰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거실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주방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 목소리에 도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도윤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라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이 그때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어요. 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5년간의 준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카락색이 바뀌고 안경을 쓰고 흉터가 있어도 아내는 그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죽었잖아.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라야, 내가 설명할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키를 돌리고 있었어요. 도윤과 미라의 눈이 공포에 커졌습니다. 빨리 숨어. 윤석호야. 미라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지만 미라가 그를 서재로 밀어 넣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재 안의 어둠 속에서 도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대고 밖의 소리를 들었어요. 윤석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 씨, 이 컨설턴트는 언제 온다고 했지요? 미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잠시 전에 연락이 왔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군요. 경비실에서는 누군가 올라왔다고 했는데 도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윤석호의 의심이 느껴졌어요. 아, 그건 제가 택배를 받았거든요. 미라의 빠른 대처에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잠시 후 윤석호가 무언가를 가지러 방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재 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곧 돌아올 거야. 5분 정도 시간이 있어. 도윤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무거운 벽처럼 서 있었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당신 맞아? 도윤은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우리 첫 데이트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미라의 질문에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별이 5개 보이면 프로포즈 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구름이 끼어서 별이 하나도 안 보였어. 미라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별 사진 5개를 보여주면서 프로포즈 했잖아.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어요. 정말 당신이구나. 하지만 어떻게? 당신은 죽었다고. 도윤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차 사고에서 살아남은 일, 박상철 의사에게 구조된 일,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죽은 상태를 유지한 이유까지. 윤석호가 당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웠어. 그래서 이진우라는 새 신분으로 살아왔어. 미라의 표정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5년이야. 5년. 5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라의 분노는 당연했어요. 알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란 걸. 하지만 윤석호를 막아야 했어. 그리고 이제야 증거를 찾았어. 도윤은 아키라 그룹에 대해 그리고 세이프가드 백도어의 진실에 대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미라야,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미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이 죽은 후에 모든 게 무너졌어. 재취업도 안 되고 지은이 학비도 필요했지. 그런데 갑자기 윤석호가 찾아와서 일자리를 제안했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당신을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고.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도윤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매주 화요일 밤에 그는 비밀 회의를 해. 외국인들하고. 그리고 강준호라는 보안 책임자가 항상 그 옆에 있어. 강준호? 그는 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야. 미라의 눈이 분노로 빛났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의 전화 통화를 몇 번 엿들었거든. 당신의 사고에 대해 얘기하는 걸. 미라야. 도윤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함께 윤석호를 막아야 해.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맡을게. 미라는 내부자로서 정보를 모아줘. 미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랑 어머님은 어떻게? 그들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도윤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아직은 안 돼. 그들의 반응을 윤석호가 눈치챌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호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빨리 나가야 돼. 미라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서재 창문은 베란다로 이어져 있었어요. 연락처를 알려줘. 도윤은 종이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받아 가슴에 넣었어요. 조심해, 제발.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순간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어요. 당신도. 도윤이 베란다를 통해 사라진 직후 윤석호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미라 씨? 미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컨설턴트가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윤석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어요. 김현우 수사관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진우 씨. 아니, 김도윤 씨라고 해야 할까요?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국가 반역죄로 테크노바와 윤석호를 수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백도어 코드와 아키라 그룹과의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그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의 암호화된 메시지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아키라 그룹 대표가 직접 올겨야 중요한 거래가 있다고 해.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테크노바 건물 어딘가에서 김지은이 익명으로 올린 게시물이 테크노바의 보안 시스템에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 발견. IP 추적 중. 강준호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가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찾았군. 화요일 밤 윤석호의 저택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이 그날이었습니다. 윤석호의 서재와 금고에 접근할 유일한 기회였죠. 모든 준비 완료. 미라는 귀에 꽂은 작은 무선 이어폰을 통해 도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남편과 함께하는 첫 작전이었습니다.
윤석호는 8시에 아키라 그룹 대표와 만나러 나갈 거야. 그 전에 서재 정리를 끝내야 해. 미라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강준호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시선이 매서웠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미라 씨? 미라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가장했어요. 서재 정리요. 윤 사장님 지시였어요. 강준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습니다. 그래요? 사장님이 저한테는 오늘 서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라의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일부터 할게요. 미라가 돌아서는 순간 강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준호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준호는 미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당신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이상한 전화, 수상한 행동. 뭔가 숨기고 있죠? 미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때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어요. 강준호가 잠시 시선을 돌리는 사이 미라는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손님이 오신 것 같네요. 제가 안내할게요. 미라는 빠르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테크노바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거의 다 됐어. 마침내 화면에 세이프가드 시스템의 코드가 펼쳐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빛났어요. 백도어의 완전한 코드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걸로 윤석호를 끝장낼 수 있어. 도윤은 코드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깜빡였어요. 누군가 그의 접속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제길. 도윤은 빠르게 우회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다운로드가 80%, 90%, 드디어 100%에 도달했습니다. 완료. 그 순간 도윤의 노트북에 알림이 떴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해킹 수법이 김도윤과 유사합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시지 발신자는 고스트 제이였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이, 지은이? 그의 딸이 그를 찾아낸 건가요?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서 미라는 윤석호와 일본인 사업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대화에 몰두한 틈을 타 미라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도윤이 준비해준 특수 장치를 꺼냈어요. 그것은 디지털 잠금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잘 될까?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구를 문에 대자 작은 빛이 깜빡였어요.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선 미라는 금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석호의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다고 도윤이 알려줬어요. 미라는 책장을 살피다가 한 섹션이 다른 부분보다 약간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미라가 특정 책을 당기자 책장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금고가 드러났어요. 생체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윤, 금고 발견했어요. 생체인식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준비한 장치를 사용해요. 윤석호의 지문과 홍채 패턴을 복제했어요. 미라는 가방에서 2개의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지문 모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렌즈 형태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치들을 금고의 센서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제발 작동해. 짧은 신호음과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미라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문서와 하드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미라는 빠르게 문서를 살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아키라 그룹과의 계약서, 거래 내역, 그리고 세이프가드 백도어 설계 문서. 찾았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미라는 서둘러 문서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휴대용 스캐너로 각 페이지를 통과시켰어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도윤에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70% 완료됐어요. 조금만 더.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무슨 일이야? 도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 윤석호가 일찍 돌아온 것 같아. 아직 85%밖에 안 됐어. 시간이 필요해.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때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화재 경보를 울릴게. 그 틈에 빠져나와. 몇 초 후 저택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화재라고? 윤석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1층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강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미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서둘러 스캔했습니다. 100% 완료. 그녀는 재빨리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를 닫았어요. 전송 완료. 이제 나갈게. 미라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모두 1층으로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녀 앞에 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디 계셨어요, 미라 씨? 다들 당신을 찾고 있었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준호의 시선이 미라의 주머니에 꽂혔습니다. 스캐너의 끝부분이 살짝 보이고 있었어요. 그건 뭐죠? 미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때 윤석호가 계단을 올라오며 소리쳤어요. 강준호, 거짓 경보였어. 시스템 오류라고 한다. 강준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미라는 그 틈을 타 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저녁 식사 준비할게요. 미라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강준호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그녀의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도윤은 전송받은 문서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승리의 빛이 번졌어요. 마침내 증거를 확보했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우 수사관이었어요. 증거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윤석호와 아키라 그룹 대표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그들의 거래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녹음이나 영상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였어요. 그때 다시 한번 알림이 떴습니다. 고스트 J1로부터였어요. 아버지, 도윤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윤석호의 사무실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미라에 관한 감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강준호가 그의 앞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확실해? 도윤이 살아있다고? 윤석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미라의 행동이 최근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재 경보 사건은 명백한 해킹이었어요. 이건 도윤의 수법입니다. 윤석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그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 가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특히 미라와 지은을 24시간 감시하고
윤석호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도윤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한편 이순자는 조용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6세가 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며느리 미라가 최근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윤 사장님 저택에 손님이 오신대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미라의 눈에는 불안과 함께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다녀오렴. 미라가 나간 후 순자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돌아왔구나. 순자는 전화기를 들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동훈, 75세의 전직 정보부 요원이었어요. 동훈아, 너의 도움이 필요해. 도윤의 은신처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딸 지은에게 받은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글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잠시 고민하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맞아, 지은아. 아빠야.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심 많은 딸은 그를 닮았어요. 그는 오직 둘만 아는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12살 지은의 생일에 만든 특별한 암호였죠. 몇 초 후 지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만나고 싶어요.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직은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은신처 위치를 추적했어요. 제가 갈게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딸은 정말 뛰어났어요. 같은 시간 미라는 윤석호의 저택에서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아키라 그룹 대표와 윤석호의 대화를 도청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려 했어요. 미라 씨, 차 좀 가져다 주세요. 윤석호의 목소리에 미라는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작은 녹음기를 쟁반 아래에 붙였어요. 응접실로 들어서는 순간 미라는 강준호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여기 차 가져왔습니다. 미라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윤석호와 일본인 사업가는 중요한 대화 중이었어요. 이번 거래로 세이프가드 시스템의 완전한 제어권을 아키라 그룹에 넘기게 됩니다. 윤석호의 말에 아키라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대금은 약속대로 스위스 계좌로 송금될 겁니다. 미라는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랐어요. 도윤의 은신처, 그는 김현우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윤석호와 아키라 대표의 대화를 녹음할게. 현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에 증거를 확보하면 즉시 행동에 나설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의 가족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의 보안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길. 도윤은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지은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정말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2살이 된 지은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딸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은아. 지은이 뛰어와 그를 안았습니다. 도윤은 딸을 꼭 껴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갑자기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감시 카메라에는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보였습니다. 제길, 널 따라온 것 같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준호가 이끄는 팀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빨리 컴퓨터를 지워야 해. 도윤과 지은은 재빨리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아빠, 제가 도울게요. 모든 증거를 안전한 서버로 옮기죠.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그동안 정말로 컴퓨터 실력을 키웠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빨리 피해야 해요. 지은이 작업을 마치자 도윤은 비상 탈출구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순간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라. 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달려. 아버지와 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 뒤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편 미라는 녹음기를 회수하려던 찰나 강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미라 씨? 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잡혔어. 얼른 도망쳐. 도윤의 메시지였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호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뭐지? 창문 밖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와 국정원 차량이 보였습니다. 미라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졌어요. 김 수사관님. 김현우 수사관이 팀을 이끌고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석호 씨, 국가 반역죄로 체포합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테크노바 본사에 대한 급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지은은 안전한 장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끝났어, 지은아. 드디어 끝났어. 도윤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딸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가요, 아빠. 엄마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만에 그는 진정한 의미로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어요.